먹는 것이 현재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 환자를 위한 가공식 이런 죽은 음식들을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으니 몸이 안 낫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대부분 손발 자르고 시력 잃고 결국에 암 진단이 60대 넘어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영양제나 이런 걸 찾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5060이고 아침에 고기 반찬이 아니고 시작을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 이 정도면 나요 차라리.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빠르면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도 있으시고 정말 안타깝게도 조기성 치매 진단 받으신 분도 있고요. 5060 세대가요 이렇게 된 건 지금 갱년기 장애가 와서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나이대가 원래 아픈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진단을 받는 이유는 가공식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세대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시대에 거쳐서 점점점 가공식품, 그때는요 1970, 80년대에는요 지금처럼 기준이 더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불량식품부터 해서 발암물질들이 엄청나게 퍼졌었다고요. 그리고 위생법부터 해서 세부적인 식약처에서 기준을 하기 시작한 게 불과 20, 30년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5060 세대들이 다양하게 그런 게 몸에 축적되어 온 결과다.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술, 담배, 그다음 커피, 탄산음료, 밀가루, 튀긴 음식, 여기에다 40대 때부터 아마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을 거라고요. 왜? 노도나도 없이 다 먹으니까. 유산균, 오메가3, 마그네슘, 눈만 좀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칼슘 엄청 드셨거든요. 40대 때부터. 근데 지금 골다공증을 데려 갖고 온다. 칼슘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갔거든요. 심방세동을 갖고 온다. 전립선암이 생긴다. 오메가3 먹지 마라. 오메가3 의사들 처방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몸에 쌓인 원인이다. 그래서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져서 그 결과물이 이제는 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보장이 잘 돼 있어서 정기검진, 조기검진 받으면서 속속들이 각종 질병으로 진단받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결과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아픈 원인과 똑같아요. 먹는 것이 현재 하루하루가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뭔가를 먹는다고 해서, 영양제 먹는다고 해서, 약물을 먹는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유산균 오메가3 먹고 아니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먹었으면 증상이 아니고 완치가 돼야죠. 약은 안 먹어야 완전 치유가 된 겁니다. 증상만 근데 혈압만 120에서 80 유지하면, 공복혈당 100 유지하고, 당하혈색소만 6.5 미만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건 똑같이 안 좋은 가공식품들 계속 먹고, 채소 과일은 먹으면 당 수치 오른다, 콩팥 안 좋다, 이렇게 공격당하는 그런 낭설에만 휘둘려가지고 채소 과일은 멀리하고 암 환자를 위한 가공식, 이런 죽은 음식들을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으니 몸이 안 낫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대부분 손발 자르고 시력 잃고 결국에 암 진단이 60대 넘어서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영양제나 이런 걸 찾지 말고 내가 하루하루 먹고 있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5060이고 동시에 절대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소금을 안 먹어서 아프다 이런 것도 많이 돕니다. 단백질에 이어서.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우리나라 국립암센터 모두 다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5060 세대가 될수록 짠맛을 느끼는 그 감각이 50%나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짜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저염식,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열을 최대 안 한 그냥 있는 그대로 드셔. 고열에서 가열하고 튀긴 음식 아니면 밀가루, 가공식품들이 여러분의 소화 에너지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소비시키고 몸의 면역력을 다운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5060 세대야말로 아침에 고기 반찬이 아니고 밥이 심이다 이런 데서 벗어나셔서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시작을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가장 효과가 빠른 착즙 무첨가 주스를 권해드리고요. 세계 장수식품으로 암 환자들에게도 좋은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 앞글자 CCA를 따서 제가 CCA 주스라고 명명했는데요. 이 까주스를 까먹지 말고 하루 아침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도요 산양류 단백질을 사셨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채소 과일을 전파하고 완전 배출 책도 써내고 유튜브 통합 누적수 5천만 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도 산양류 단백질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거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근육 보강하는 데는 이거 먹어야 된대서 제 얘기보다 제 영상보다 제 책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건강 채널 홈쇼핑에서 이 산양류 단백질 관련된 물질을 팔기 때문이에요. 건강 프로 틀기만 해도 5060 갱년기 장애가 오는 분들은 무조건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된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막으려면 이 근육이 있어야 된다. 당 수치 조절하려면, 혈압 조절하려면. 그래서 뭐 먹어라? 산양류 단백질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60 세대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요 단백질 보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소화 에너지를 덜 쓸 거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소화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은 즉 소식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밥이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밥 숟갈을 내려놓으실 수 알아야 돼요. 욕망과 욕심이 들 때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식탐을 내려놓을 때, 몸에 좋다는 거를 뭔가 챙겨 먹고 싶을 때,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을 때, 그때 5060은 몸이 좋아진다. 완전 배출을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 소식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끊어야 될 음식은요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죠. 술, 담배.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못 끊겠다 하시면 그만큼 완전 배출을 해주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나이 들수록 안 드셔야 될 건 튀긴 음식이에요. 이 튀긴 음식이 가장 치매를 갖고 오는 물질을 계속 갖고 온다. AG라는 당독소 물질인데 이거 자체가 뭐 베타 아밀로이드를 만든다. 이 연구 기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튀긴 음식만큼은 내가 정말 예전보다는 줄여야 된다. 그렇게 기준을 일단 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먹는 식품은요 식물성과 동물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 동물성은 가공식품이에요. 육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발달을 해왔고, 그 다음 여기를 계속 갖고 나가기 위해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하다. 힘이 나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다 맞지 않다는 것은 자명해졌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셔도요 하루에 36g 이상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찢어져야 생기는 거예요. 육가공 식품들을 먹을수록 더 내 모든 면역력은 떨어진다라는 게 맞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먹지 않게끔 한번 제한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끊기가 어려워 하시면 차라리 딱 기간을 정하세요. 2주 정도는 내가 안 먹겠다. 살아있는 채소 과일 위주로 식물성으로. 그리고 두부랑 콩이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그거는 영양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가 나이 들수록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먹고도 아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2030 세대들 사이에 다이어트로 간헐적 단식이 유행을 해요. 20대 4, 16대 8, 20시간 안 먹고 16시간 안 먹고 나머지 시간에 먹는 건데, 우리 5060 세대들이 착각하게 만든 게 그겁니다. 원래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식을 하게 만들려는 이게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이게 마케팅이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돼. 입맛이 떨어질수록 더 챙겨 먹어야 돼. 영양제 먹어야 돼. 근데 더 아프잖아요. 주위에 더 암 환자 많고 약물도 못 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소식하십시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침을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간식을 먹더라도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통곡물, 견과류 이런 살아있는 걸로 드셔주십시오. 그러면요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약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아닙니다. 의사나 병원은 여러분의 인생
인생을 절대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 약을 끊게 못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단 2주만 아침을 살아있는 채소과일, 까주스, CCA 주스로 시작을 해보시고, 일주일에 단 하루는 채소과일식으로만 온전히 보내보시고, 평소 때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도 보고 원물 그대로도 먹어보고, 이렇게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유일한 채소과일식을 통해서 완전 배출을 하실 때 몸은 좋아집니다. 우리 인간은 몸 안에 효소가 있어서 돌아갑니다. 저는 이거를 자동차의 배터리라고 비유를 하는데, 현대 과학에서 밝혀진 게 체내 요소가 약 2만 가지가 넘고, 그 다음이 소화 요소, 우리가 많이 듣는 뭐 아밀라제, 입에서 탄수화물 하는 뭐 단백질, 지방 하는 그러한 소화 요소들과 신진대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효소들이 웃기는데요. 많이 먹을수록 이 효소들이 깎아집니다. 반대로 이 효소를 유일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게 채소과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죽어있는, 즉 가해를 하면 효소는 다 파괴돼요. 42도 이상에서부터 다 파괴되고 50도에서 70도면 다 괴멸합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죽어있는 효소를 드실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영양제는 채소과일에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 돈을 유기농 채소과일에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혈당 조절이 잘못돼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사망에 이르는 큰 병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공복 식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이런 음식을 이용하면 혈당 조절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근육도 빠지고 혈관도 노화가 되고 장기들도 기능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인병이라는 여러 가지 증상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런 병들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이 당뇨는 나이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당뇨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30대 이상 성인을 봤을 때 13.8%가 당뇨 유병률입니다. 성인 7명 중에 1명꼴인데요. 중년이 되면서 노화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잘못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이 혈당 조절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못돼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제일 큰 것이 합병증입니다. 발가락이 썩는 병부터 치매나 이런 것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이나 콩팥 그리고 신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사망에 이르는 큰 병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공복 식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트밀이나 단백질, 채소 같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이런 음식을 이용하면 혈당 조절에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를 건너뛰는 것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배고픈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세포들은 혈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몸에 축적된 혈당이나 지방산으로부터 혈당을 분해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 갑자기 혈당이 높은, 혈당이 많은 당분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은 갑자기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되고 또 혈관도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우선은 당질을 피하는 게 좋고요. 단백질 위주로 된 것들을 드시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단백질을 제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계란입니다. 계란은 구하기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단백질의 공급량도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당뇨병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는데요. 달걀을 많이 먹으면 양질의 단백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2, 리보플라민,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A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과식 같은 경우 혈당 조절에 굉장히 안 좋은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계란 프라이로 드시는 것보다는 반숙 정도로 해서 삶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경화나 심장병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권장량인 3개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특히 이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오트밀을 먹게 되면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출 수가 있으니까 오트밀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오트밀의 단백질 함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한 25% 정도 되니까요. 곡류치고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대체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소화를 돕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겠죠. 오트밀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에 속하는데요.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 폴리페놀 같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적용을 함으로써 노화를 예방하고 세포 내에 있는 염증 수치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트밀의 성인 1일 권장량은 100g에서 150g 정도 되는데요. 오트밀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퓨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통풍 같은 거 있는 분들은 그 증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드시고 또 이 권장량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 수치를 낮추는 마지막 음식은 이제 채소류입니다. 우리가 채소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전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채소가 이제 중요한데요. 십자화과라고 해가지고 꽃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피는 그 채소들이 있어요. 케일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화과에 속하는데 이 십자화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있어가지고요. 노화되고 또 염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혈관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 세포 재생 이런 것들을 도와줘가지고 당뇨병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은 양배추 위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금치 같은 경우도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혈당 조절을 잘 해줄 수 있고 완만하게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시금치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시금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계란과 함께 달걀과 함께 요리했을 때 달걀에 있는 지방산 성분이 시금치 속에 있는 베타카로틴을 더 흡수 잘 되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달걀의 여러 가지 영양 성분과 시금치의 이제 베타카로틴 그리고 여러 가지 식이섬유들 이것이 합쳐져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이 과다 섭취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채소류는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장이 냉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그 채소를 소화시키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 권장량은 100g에서 150g 정도 되는데 소화기나 장이 약한 분들은 채소를 데쳐서 드시거나 좀 삶아서 드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복 혈당에 치명적인 음식은 사실 우리가 늘상 먹는, 자주 먹고 맛있는 것들인데요. 제일 치명적인 게 쌀밥, 빵, 과자류, 우리가 늘 먹는 간식류, 음료수가 있습니다. 음료수 하나에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는 굉장히 몸에 좋을 것 같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선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곡류들이나
콩이나 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갈아서 먹기 좋게, 그리고 우유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한 끼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통곡물을 볶아서 껍질째 이렇게 씹어 드시는 거하고 이걸 갈아서 드시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선식도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당류나 여러 가지 과당 같은 거, 이런 당분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선식을 하는 그 곡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선식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트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릭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요거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거트들이 봤을 때 당류가 없는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좋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데, 맛을 위해서 요거트에 당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시고, 세 번째로는 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일, 특히나 사과 같은 거는 아침에 사과 한쪽은 뭐 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좋은 것 같은데, 당뇨 환자분들은 사과도 조심해서 드시고, 워낙 사과는 몸에 좋으니까 드시려면 한 반 조각 정도, 최대 2조각 정도를 이렇게 껍질째 해서 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빈속이나 공복에 드시는 것은 사과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복숭아나 뭐 멜론 같은 즙이 많은 음식은 전부 설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을 갑자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맛이 있더라도 조금 당뇨 환자분들은 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은 크게 두 가지예요. 1번 식습관, 그리고 2번 일반 생활 습관인데, 식습관은 이제 지금 연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수면과학센터의 보마사 교수가 연구한 것이 있는데요. 평균 연령 73세를 6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숙면을 취할 때 나오는 뇌파 결합이 혈당 조절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숙면을 취함으로써 그 뇌파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서 혈당을 낮춘다는 이제 보고가 있고요. 또 잠을 덜 자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덜 되게 돼서 혈당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호르몬의 작용과 여러 가지 신경 전달 작용에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잠을 깊이 오래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서서히 몸의 활동량을 늘리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요.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식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혈당량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때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못하게 될 때는 걷기라도 해주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걷기, 수영 또는 달리기,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체중을 적정 체중으로 유지하고 때로는 체중을 또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라는 병은 어떻게 보면 몸에 당분이라는 에너지원이 들어와 있고, 이 에너지원을 잘 소비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움직임이 적고 대신에 영양 있는 에너지는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서 소변으로 나가서는 안 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다가 휘발유를 충전했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휘발유가 이렇게 질질 새는 상황, 이게 이제 당뇨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잘 소비해주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당뇨병으로부터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제거되는 것도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습관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한데요. 양치질 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양치질이랑 뭐 혈당 조절과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양치질을 권하는 이유는 잇몸병과 당뇨병이 상관이 크게 있습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침투해서 혈관을 타고 췌장까지 가서 인슐린 분비 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양치질을 잘 하고 잇몸병을 줄이는 것이 당뇨병을 또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밖에 있을 때 요즘에는 좋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또 가글 하는 이런 것들을 화장실에 설치해 놓고 해서 가글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구강청결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당뇨병을 또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매일 2회씩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당뇨병 걸릴 확률이 55%가 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강 내에는 또 유익균들이 있거든요. 이 유익균들은 체내에 산화질소를 이렇게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에 다양한 이제 영향들을 주는데요. 가글을 통해서 이 유익균들마저 제거가 돼 버리면 혈당 대사를 변화시키고 당뇨병을 또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구강 청결제는 한 번 정도 사용하시고 양치를 잘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당분이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음식의 오롯한 맛을 즐길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당분이 적은 것들을 찾아 먹게 되다 보면 당분이 좀 많은 것을 먹었을 때 입에서 굉장히 단맛이 세게 느껴져서 또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이나 이런 습관들을 잘 들여서 잠도 많이 주무시고 하다 보면 건강 자체가 증진이 되고 근육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뇨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여러분들 공복 식사를 통해서도 큰 건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5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정도로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제가 컸죠.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라떼 먹고 빵 먹고 음료수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저는 일단 7가지. 저희 아빠가 4기, 말기 폐암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작년부터 드셨어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폐암의 증가율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보다 2021년에 폐암 환자가 27%가 급증하게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항암을 할 때 보면 저는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여유롭게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왔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4기셨거든요. 비소세포 폐암 4기. 항암할 때 보면 너무 암 환자가 많은 거예요. 수백 명이 다 그날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정말 80세 노인이 그냥 의자에 걸터 앉아서 제가 맞았던 그 A씨라는 독한 항암제를 의자에 앉아서 맞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근 5년 내에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를 제가 실감을 하고 있죠. 유명한 파제 박사님의 시드 앤드 소일 이론이 있는데요.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인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싹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어떤 환경이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 내부 장기를 어떻게 새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바꿔줬을 때 토양이 바뀌는 거죠. 암 환자들은, 또 암이 올 수 있는 예비 환자들은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요. 산성화. 그럼 이게 몸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약 알칼리로 바꿔줘야죠. 어떻게 해요? 식이로 바꿔주라는 거죠. 야채, 과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거의 300에서 500g을 저는 그냥 한 끼에 많이 섭취를 해요. 하루에 필요한 거를.
그리고 또 암 환자들은 염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곧 여러분 암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음식을 선택할 때, 조리법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스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질병으로부터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 염증이 오는 식재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는 5년 동안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정도로 살고자 하는 욕구, 열망이 제가 컸죠. 제가 50대 초반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라떼 먹고 빵 먹고 토스트 먹고 음료수 마시는 습관을 버렸고 아침마다 저는 일단 7가지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비트, 파프리카 이거를 살짝 쪄가지고 갈아서 매일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작년, 재작년보다 현재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달걀 매일 먹었고요. 그리고 저는 차를 마십니다. 커피 대신 하루 종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고 아침에도 따뜻한 차를 마셔요. 그래서 몸을 데펴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차가운 음식을 막 샐러드, 야채 샐러드 너무 차갑잖아요. 저는 그 야채 간 것도 살짝 따뜻하게 데워요. 그리고 아침에 따뜻한 녹차, 홍차 이런 각종 향을 마시는 거죠. 커피 대신에. 그렇게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몽땅 주스에도 주경간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을 막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저는 침을 이용해서 다 씹어서 식이섬유를 같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생 야채식으로 했을 때는 흡수율이 17%. 이거를 약간 삶으면 60%까지 올라가요. 익힌 다음에 갈면 90%까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일단 위장 점막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익혀서 삶아서 갈아서 흡수할 때 하나도 낭비 없이 다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자, ABC 즙을 먹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판되는 거 보면 그냥 액만 있어요. 그럼 사과에 있는 껍질에 있는 좋은 식이섬유, 울소릭 애시드 없어지는 거죠. 당근에 있는 식이섬유 다 우리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데 전 너무 아까워요. 다 먹습니다. 물론 정말 소화력이 너무나 좋으면 생으로 씹어 먹는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죠. 너무 힘들어요. 제가 먹는 양이 많기 때문에 7가지를 다 씹어서 먹으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하고 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야채를 먹고 뭐 설사를 한다든지 위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하게 다 익혀서 먹습니다. 저희 7가지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구입하기가 쉬워야 한다. 물론 더 좋은 항암력이 있는 채소들이 있겠죠. 저 외국에 구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선한 야채, 사시사철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항암력이 있어야 돼요. 사과는 물론 폴리페놀도 있지만 울소릭 애시드 전 핵심이고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너무 좋죠. 근데 또 요즘 밝혀진 거는 당근에 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엄청난 암 줄기세포 억제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이 암 억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양배추에는 위점막 보호 역할도 있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거는 설포라판 성분으로 암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건 다 암 억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채소 과일식만 먹게 되면 지금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침부터 현미밥을 먹기 너무 소화력이 힘들어요. 현미가 소화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좋은 곡물이 있는데 그거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오트밀,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오트밀 굉장히 구하기 쉬운데요. 수입산보다는 우리나라의 귀리로 만든 오트밀을 매장에서 구입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분이면 됩니다. 근데 먼저 밤에 오트밀 1컵과 물 1컵을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밤새 불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불린 오트밀에 2배의 육수나 물을 넣어서 끓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끓여지면 거기다가 계란을 딱 하나 풀어요. 계란이 딱 익으면 끝! 2분 컷. 그러면 되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돼요. 달걀도 있죠? 탄수화물도 있죠. 그런데 이 오트밀에는 정말 영양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콩만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들어있는 곡물,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거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은 백혈구를 올려줘요.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베타글루칸 성분인데 귀리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2분 컷으로 오트밀 달걀죽.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 몽땅 주스 스타일로 먹기가 지루하다 하면은 야채를 마구 잘게 써세요. 커터기를 막 다진 다음에 거기다 넣어요. 2분이면 끝. 그러면 오트밀 야채죽. 이거 한 끼면 너무나 영양 구성이 딱 맞는 한 끼가 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다이어트입니다. 살이 안 찝니다. 살이 점점 빠지겠죠? 그래서 그냥 굶는 다이어트 말고 가을,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체온을 좀 데펴줘야 돼요. 아침에 부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니까 따뜻한 오트밀 달걀죽, 오트밀 야채죽. 마늘은 미국의 디자이너 푸드라고 FDA에서 발표한 푸드표가 있어요. 그 중에 탑이 마늘하고 생강이에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강력한 항암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리에는 무조건 다 마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늘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요. 더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 꿀팁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쪄서 으깨요. 거기다 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꿀마늘을 만들어 놓고 저희 아버지는 그걸 한 수저씩 작년부터 드셨어요. 저희 아빠가 4기 말기 폐암이셨거든요. 작년 4월 말에 발견했는데요. 지금 너무나 건강하십니다. 생강도 FDA에서 발표한 디자이너 푸드에 1번 항암력이 있는 식품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상 음식에서 생강을 많이 먹기는 정말 힘들죠. 고기 요리에 조금 잡냄새를 막기 위해서 조금 넣는 거로는 그 항암력을 충분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의 방법인데 저희 엄마는 일단 생강을 다 껍질을 벗겨서 갈아요. 갈고 레몬 있죠. 레몬도 겉에 있는 껍질까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레몬도 씨를 뺀 상태에서 껍질까지 싹 다 갈아주세요. 간 거에다가 꿀을 넣으세요. 너무나 쉽죠. 소독된 유리병에 넣고 저는 아침에 한 수저 이렇게 딱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우려가지고 마십니다. 그러면 바로 촉촉하게 땀이 날 정도로 몸이 부스팅이 되죠. 체온을 확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체온도 없고 그 다음에 항암력이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은 항암 효과가 있고 모든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생강 레몬 꿀차 여러분한테 강추드립니다. 암 예방에 효과적인 거는 당연히 금연, 술 안 되죠.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남자분 술과 흡연이 전립선 암세포를 급격히 악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소세포 폐암 원인이 1등이 흡연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82세신데 거의 20대 초반부터 피우셨으니까 60년 흡연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침도 없었지만 폐암 4기고 양쪽 폐에 이미 암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흡연을 안 끊고 항암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단계는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금연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식습관 바꾸고 운동은 필수죠. 운동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부터 하셔야 되죠. 안 하고 계시다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암 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저도 삼보 승차라고 거의 걷지 않는 집에서 딱 내려오면 삼보 걸어서 차 타고 출근하고 또 집에 와서 차에서 내려서 걷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산책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걷습니다. 걸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호르몬으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 균형이 필요해요.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한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야. 물론 교감신경이 활발해야 우리가 에너지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이게 신경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야 우리 몸이 균형이 잡히고 일단 수면을 잘 할 수 있고 호흡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일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그래서 얼마나 까칠한 약사였는지 몰라요.
환자들을 많이 받으면 이게 컴플레인들을 많이 하시고 짜증이 일단 환자들을 많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스트레스가 항상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엄청 낮았죠. 잠은 항상 잔듯 만듯. 잠이 들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유튜브나 뭐 음악을 듣거나 뭐 강의를 틀어놓고 자다 듣다 말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어떠냐면 몽롱해요. 잠이 안 깨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요인을 해소를 하고 몸이 좋아지면 부교감이 올라가서 표정이 달라지죠. 짜증이 없어지고 깊은 수면을 자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를 만나러 온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그건 왜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까칠한 태도로 저를 대했다면 2달, 3달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겪고 오시면 웃음 띤 얼굴로 또 저를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는 태도가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라는 거를 조금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남편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저 환자 때문에, 저 직원 때문에 내가 열받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이러한 때문에는 계속 해봤자 제 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고 열받는 이 상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버리자. 누구 때문에는 이제 내 생각과 입에서 하지 말자 라고 저는 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투를 일단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니까 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점점 제 몸에서 그런 스트레스성 어떤 태도나 말이 점점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만나는 분들이 되게 즐거워하세요. 되게 밝은 기운을 제가 전달하게 되고, 이제는 화나는 일이 별로 없던데요. 짜증과 화내는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습관과 생각하는 법을 조금 내려놓고 바꾸신다면 분명히 건강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활의 변화를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쭉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면요 정말 백전백패가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근골격계 문제라든지 결국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식단은요 그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아요. 근손실을 예방하고 지방을 빼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굶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면요 정말 백전백패가 됩니다. 실제로 몇 킬로 빠졌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굶었을 때 우리 몸에서 빠지는 거는 주로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수분이에요. 우리가 빼고 싶어 하는 거는 지방이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이쁘지 않은 살, 그리고 내장에서 분비되는 내장 비만, 이런 것들을 빼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굶으시면 우리 몸에서는요 지방 창고를 열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근육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근육이 먼저 빠지고, 또 굶으시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탈수가 오게 되고, 그래서 약간은 굶으면 빠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몇 주 뒤에 체성분 검사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에 젊은 여성들 그리고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마른 비만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무조건 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마른 비만으로 가실 수밖에 없고, 이 마른 비만은 그냥 일반 비만과는 정말 달라요. 근육이 부족해지고 내장 비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근골격계 문제라든지 중년 이후에 건강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굶어서 살을 뺐어요. 그런데 휴가가 끝났어요. 이게 돌아와서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근육을 줄이고 수분을 줄이고 이런 몸으로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순간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축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더 빨리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요요 현상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요요 현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가 지방은 더욱더
근육도 축척이 되고 근육은 점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비만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정말로 지방을 아끼기 위해서 저쪽 몸 깊숙한 곳에서 지방을 점점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네, 먹는 게 적게 들어오네, 같은 음식만 계속 들어오네, 이렇게 되면요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원시 시대부터 작동돼 왔던 그런 기아의 위기 경보가 발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이 지방을 나중에 쓰려고 몸에다가 축척을 해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굶는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안 좋은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근육만 자꾸 빠지게 되고 지방은 점점점 축척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 지방이 내장 비만으로 자꾸 쌓이게 되면 결국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아침 식사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회사에 나가시면 기분 안 좋고 하루 종일 일이 안 되시죠? 똑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그리고 아침이 아니더라도 그 첫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몸의 지방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몸이 다이어트는 안 되고 건강도 망치는 이런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아침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요 인슐린과 혈당이 다 안정적으로 잔잔한 호숫가라고 비교를 한다면 여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바삭한 흰빵에다가 오렌지 주스와 같이 먹는다면요 여기다 큰 바위돌 하나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잔잔한 호수가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는요 이 혈당이 더욱더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밤사이 잔잔했던 인슐린과 혈당을 잘 유지하면서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고서 이제 아침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바로 나와서 혈당을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게 돼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에 의해서 떨어지고 혈당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문제는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요 혈당이 아주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급속도로 나와서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감, 그리고 브레인포그라 그러죠. 멍한 느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떨어질 때는요 이전의 정상적인 혈당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당뇨 환자처럼 저혈당의 수치는 아니지만 저혈당 증상을 일으킵니다. 손도 떨리고 어지럽고 허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초콜릿 좀 갖고 와봐, 사탕 좀 갖고 와봐, 빨리 먹고, 또 당이 올라가면 조금 나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있으면 또다시 혈당 스파이크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식단은요 그만큼 중요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아침에 혈당을 잘 유지하고 나간 사람은요 점심과 저녁에도 혈당을 잘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높게 만든 사람은요 그날의 혈당은요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정말 달콤한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말아서 먹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정말 정상인들도,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200 이상 치솟아 올라갑니다. 200이면 당뇨 환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뇨 환자도 그렇게 올라가지만 정상인도 그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밝혀내기 때문에 그냥 정상으로 알고 지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잠자기 전까지 야식을 먹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의 혈당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이러한 좋은 생활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는요 무조건 정제된 탄수화물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냐면 빵, 떡, 면, 그리고 액상, 과당, 과자, 이런 것들이 정제된 탄수화물이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 먹는다면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로 가장 추천되는 것은요 단백질과 풍부한 야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을 꾸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단백질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아침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더니 점심 저녁까지 혈당이 완만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됐다, 이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엔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 식사를 하시면 최고의 장점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아요. 단백질도 실제로 혈당을 약간은 올리거든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만큼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많이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축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포만감이에요. 단백질은 엄청난 포만감을 줍니다. 배가 너무 부르다
없다 할 정도로 아침을 먹고 나와도 혈당이 안 올라가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심도 저녁도 적게 먹을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근육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마른 비만 환자들한테 상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이 단백질 섭취인데,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요, 근손실을 예방하고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빼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침에 추천드리는 단백질은요, 첫 번째 콩류예요. 콩은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요리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제 1번은 대두예요. 그래서 콩 자체를 잘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아주 좋은 식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콩은요 칼로리가 낮고요, 혈당 지수도 낮고,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에요.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맛도 좋고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콩 자체를 잘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무가당 두유예요. 무가당 두유는요, 제가 이제 유동식을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무가당 두유만큼은 아침에 드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가당 두유에는요 당 성분이 아주 약간은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고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 빠르게 우리가 아침에 먹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식사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같은 콩으로 만들지만 보관도 용이하고 요리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콩으로 먹는 것보다 두부를 먹는 것이 단백질의 흡수를 더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호에 맞는다면요, 저는 낫또 상당히 많이 추천드려요. 낫또가 향도 안 좋고 맛도 안 좋고 식감도 안 좋아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낫또는요 생유산균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콩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과 아침 식사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식물성 단백질로 콩류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거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완전 식품이죠. 계란 안에는 정말 많은 단백질과 정말 좋은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들어있습니다. 계란에 없는 것은요, 비타민 C와 섬유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란은요, 의외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계란은요, 전날 삶아놨다든지 아침에 삶아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고, 또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C와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계란과 야채를 잘 섞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의 논란이 참 많았죠. 계란은 이제 포화 지방이 섞여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이런 누명을 쓰고 좀 오랜 기간 살아왔던 불쌍한 녀석인데, 요즘에 그 누명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란에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무조건 피할 것은 아니고요. 물론 노른자에 흰자보다 많은 콜레스테롤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노른자에 더 많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유제품 중에서 추천할 만한 아침 식사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요거트는요 훨씬 더 농축이 되고 그 안에 유 단백이 아주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영양분들이 아주 농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그릭 요거트는요, 우유를 먹고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도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은 장이 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천연 치즈예요. 우리가 치즈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즈가 참 보관이 간편해요. 유통기한도 길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스틱 치즈 같은 거, 스트링 치즈 같은 것들을 먹고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치즈에는 유단백이 충분히 들어있고 각종 영양소도 충분히 들어있어요. 탄수화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치즈 아침에 드신다면 상당히 좋아요. 유제품은요, 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당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0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제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 당류가 아주 적고 꾸덕꾸덕한 묽은 그릭 요거트가 아니라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치즈를 고르실 때는 천연 치즈 그리고 당류가 아주 적은 것들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은요 정말 바쁜 아침을 보내죠. 그래서 아침을 챙겨 먹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간편하게 그냥 후루룩 마시고 나가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최근에는 어떤 이제 혼자 사는 방송, 이런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멋있는 사람이 나와서 막 믹서기에다가 뭐 넣고 과일 넣고 단맛 나는 거 넣고 믹서기에 윙 갈아가지고 후루룩 먹고 나가면 왠지 멋있는 것 같고 왠지 건강해 보일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그 목넘김이 쉬운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하는데 유동식이 정말 안 좋습니다. 유동식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목넘김이 쉬운 음식은요 그만큼 위장에서도 편하게 소화가 빨리
빨리 되고 빨리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죽이라든지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주스류라든지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아침에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는 게 문제예요. 스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부드럽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대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아침에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유동식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것들을 추천드린다면 무가당 두유 그리고 무가당 아몬드 브리즈 같은 것들은 그래도 추천할 만합니다만, 대부분의 우리가 목 넘김이 쉬운 이런 음식들은요, 아침에는 정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제일 나쁜 것은요, 시리얼이에요. 아주 잘 만들어진 시리얼은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의 시리얼은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리얼을 이제 우유라든지 또 거기다가 또 단맛 나는 어떤 액체를 섞어서 또 이렇게 후루룩 빨리빨리 먹고 나가신다면요, 혈당 스파이크 어마어마하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바삭하게 구워서 그 위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게 제일 안 좋고요. 시리얼도 안 좋고요. 우리가 아침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단맛 나는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 주셔야 돼요.